미국의 작은 마을, 한때 엄마를 원망하며 철없이 살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버텨야 했던 그녀의 삶은 매일이 생존이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처음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밟게 됩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변화를 마주하게 되죠.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입니다. 16살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학생이었죠. 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하프라고들 부르는 호녀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혼란스러운 10대일 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한국 사람인 지훈이라는 사람과 재혼한다고 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니 행복에 빛나는 얼굴이었지만 그 모습이 제게는 날카로운 배신처럼 다가왔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빠만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새 사람을 만나 행복해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으라는 지훈 아저씨의 말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 안에서 슬리퍼를 신는다는 것, 어른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것, 밥을 먹을 때 수십 가지의 작은 그릇들에 담긴 반찬들이 모두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미국 문화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런 한국식 생활 방식은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었죠. 지훈 아저씨가 조심스레 다가와 실내화를 건넸을 때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슬리퍼만 받아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쾅 닫는 순간 작은 승리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눈물이 나왔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낯선 집에서 이런 낯선 사람과 살고 있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가슴을 저몄죠. 창밖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학교, 새로운 가족.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대로였어요. 아빠를 향한 그리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적응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엄마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어깨를 감쌌을 때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과 지훈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들과 우리가 가족이 될 거라는 엄마의 말들이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뿐이라고요. 지훈 아저씨는 그저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아빠의 사진을 꼭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로 지훈 아저씨를 아빠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결심이었어요. 아무리 엄마가 바란다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제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아저씨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정갈한 행동과 단정한 옷차림, 항상 공손한 태도가 눈에 거슬렸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한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 일어나 아침 식사 시간을 피했어요. 아저씨는 차려놓은 한국식 아침 밥상 앞에서 엄마와 마주 앉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이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죠. 학교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하프라고 불리는 저 같은 혼혈아이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저는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기 정체성에 대해 확신이 있어 보였으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이제는 새 아빠까지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불완전한 존재, 반쪽짜리 사람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 친구가 집에서 김치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날마다 현관에서 맡게 되는 매캐한 양념 냄새가 떠올랐죠. 그런 게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역시 나온 집안에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고 아저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였다는 아저씨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입맛을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했다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저는 코를 찡그리며 방으로 들어가면서 멕시코 음식이 더 좋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방문을 닫으며 들려오는 엄마와 아저씨의 작은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주말에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라니 그 두 단어가 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 가족이 있었고 사진도 있다고 말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은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저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라는 지훈 아저씨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빠와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아빠의 웃는 얼굴, 엄마의 행복한 표정,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제 모습. 이 사진이 제 진짜 가족이었고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아빠의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저씨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그는 영원히 제 아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뒤섞여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그렇게 마음을 닫은 채 저는 점점 더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우리 집에 살게 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 방에 있던 그림 노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찾기 위해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아저씨가 소파에 앉아 제 노트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노트를 낚아챘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죠. 아저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고 거실에 떨어져 있길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노트는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요. 노트를 확인했을 때 충격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와 함께 미국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그린 페이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 갔던 추억이 담긴 그림이었죠. 그 구겨진 자국을 보는 순간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저씨가 미안하다며 다가왔지만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 절대로 아빠를 대신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제 삶에 끼어들려고 하냐고 외쳤죠. 그 말을 내뱉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상실감이 뒤섞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치 쌓아두었던,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소리치고 나서 저는 현관문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고 그저 이 집, 이 상황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눈물을 말려주는 것이 느껴졌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지고 어둑해질 때쯤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더니 잠시 침묵을 지켰죠. 아저씨가 많이 미안해하더라며 제 그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괜찮아질까요? 마음속에서 날카로운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아저씨는 아빠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거고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엄마가 아빠를 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서러웠습니다. 엄마는 그렇지 않다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아빠는 엄마의 삶의 소중한 부분이었고 항상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지훈에게도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고 했죠. 그도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저희의 긴 그림자를 만들었죠. 현관문 앞에서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었어요. 아저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저씨도 이 상황이 편하지는 않겠구나. 아빠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마음의 문을 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작은 이해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빠를 생각했습니다. 아빠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아저씨를 향한 단단한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미술 수업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교차로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야 했죠. 책상 앞에서 연필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은 텅 비어 있는데 마감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케치북만 멍하니 바라보는데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라고 대답했더니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라며 괜찮다면 같이 먹자고 했죠. 제 책상 위 종이들을 보더니 미술 숙제냐고 물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문화 교차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다고 말했죠.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도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의외의 말을 덧붙였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니. 놀라움에 저도 모르게 아저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호기심이 피어올랐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에도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책상 옆에 앉아 제 스케치를 보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조용히 제안한 아이디어가 놀라웠습니다. 두 문화의 교차점에 살고 있는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국과 미국 두 문화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합쳐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에서 무언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저씨의 예시로 한국의 태극 문양과 미국의 화려한 색채를 조합하거나 한복과 전통, 미국 의상의 요소를 섞어볼 수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의 제안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제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하프라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아저씨는 그것이 특별한 관점을 가진 장점이라고 말했죠. 놀랍게도 아저씨의 조언을 따라 스케치를 시작하자 손이 막힘없이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 영감이 샘솟았고 결과물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말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재능이 대단하다고
그저 작은 힌트만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 오랫동안 그리웠던 감정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함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아저씨는 김 위에 밥을 펴는 방법을 보여줬고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올렸어요. 손가락으로 김밥을 말아가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뭔가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 뭔가 다른 게 있어 김밥을 만들며 깨달았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빠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으로 아저씨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노력하는 한 인간으로요. 그날 밤 미술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여전히 아저씨를 아빠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를 완전히 밀어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술 발표가 끝난 다음 주 학교에서 돌아오니 거실 테이블 위에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선물을? 호기심과 설렘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입이 벌어졌죠. 정말 아름다운 스케치북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영국과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표지를 쓸어내리니 질감이 매끄럽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카드에는 아저씨의 글씨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제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두 세계 사이에서 만들어낼 아름다움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었어요. 무언가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니까요. 스케치북을 들고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저씨가 준 선물을 받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선물을 받으니 어색하다고 말했죠.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감사함도 느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는 제 미술 발표회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두 문화를 잘 표현한 것에 감동받았다는 말도 전해주었죠.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그것도 미술에 대해서라니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저씨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생각은 깊은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어색함과 함께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저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엄마의 눈이 반짝이며 맞장구를 쳤죠. 아저씨는 조용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것을 알아봐줘서 기쁘다는 말에 묘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요? 다음 날, 아저씨는 처음으로 우리 셋이 함께 외식하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술 발표와 스케치북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한 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어색함이었습니다. 적대감보다는 낯설음에 가까웠죠. 식당에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메뉴판은 모두 한글이었고 사진도 생소한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제 눈에 띄는 것이라곤 없었죠. 아저씨가 비빔밥을 권했을 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야채들과 고기, 그리고 붉은 고추장이 밥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지훈이 웃으며 한국 음식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진다고 했죠. 저도 곧 좋아하게 될 거라는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저씨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며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아빠가 돌아가신 후 그림에서 위안을 찾았으니까요. 저도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편하다고 말했죠. 아저씨의 눈이 반짝이며 우리 사이에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테이블에 종업원이 물을 엎질렀고 엄마의 옷에 물이 튀었어요. 당황한 종업원이 한국어로 사과했고 엄마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우스워서 웃음이 터졌어요. 아저씨도 웃기 시작했고 엄마도 함께 웃었죠. 처음으로 우리 셋이 함께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당을 나오는 길, 아저씨에게 스케치북에 대해 말했습니다. 선물이 정말 예쁘다고, 고맙다고요.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아저씨는 기쁜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라며 제 재능이 더 빛나길 바란다고 했죠. 그날 밤, 새 스케치북 첫 페이지에 우리 셋을 그렸어요. 아직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완고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공격이 시작됐어요. 한 아이가 제게 가짜 아빠랑 산다며 진짜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었죠.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떨리는 제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큰 공격을 불러왔습니다. 다른 아이가 끼어들어 혼혈에, 가짜 가족에, 뭐든 반쪽이라는 말을 던졌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닥치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뭘 알냐며 외쳤죠.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며 식당을 뛰쳐나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흐느끼며 전화기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일을 말해봤자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게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제 붉게 부은 눈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학교에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자퇴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저를 놀리고 아빠가 없다고, 가짜 가족이라고 조롱한다며 울부짖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런 엄마의 표정조차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진정하라며 학교를 그만두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더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다고 제 마음을 몰라주고 지훈 아저씨만 생각한다고 소리쳤죠. 사실 그 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상처를 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느끼는 고통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며 항상 제 마음을 생각했지만 제가 계속 마음을 닫고 있으니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 말에 더 큰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그저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와의 말다툼 끝에 다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죠.
그저 달리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가슴은 무거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제가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던 버스킹 거리였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벤치에 앉아 비를 맞으며 울었어요. 옷은 점점 더 젖어갔고 마음도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옷은 완전히 젖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비가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저씨는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지훈을 본 순간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물었죠. 지훈은 엄마가 걱정하셔서 자신이 찾아 나섰다고, 제가 이 거리를 좋아한다고 엄마가 알려줬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에 더 큰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는데 그냥 다 없어졌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처음으로 아저씨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강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잠시 말없이 제 옆에 앉았고 우산을 들고 있었죠. 우리 둘 다 이미 젖어 있었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저씨가 제 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빗속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저씨를 밀어냈겠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했고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었죠. 그저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아저씨가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8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죠. 아저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슬픔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아저씨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재혼했고 새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지만 늘 누군가의 자리에서 애써 웃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느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조금은 안다는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도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니 전혀 몰랐죠. 처음으로 아저씨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엄마의 새 남편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저씨를 일방적으로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누군가 진짜 저를 봐주길 바랐다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 모두가 저를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강한 척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제가 되고 싶었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기분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죠. 단지 제 인생의 긍정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는 아저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아저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 아저씨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일었어요. 저도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저씨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밀어냈다고요. 아저씨는 괜찮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우리 모두에게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해받는다는 느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벽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 벽이 얼마나 저 자신을 고립시켰는지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작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엄마의 품이 오랜만에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아빠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가 제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 아빠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속삭였죠.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아빠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도 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를 잊는 게 아니라 아빠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저씨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미술 전시회에 제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 와서 봐줄 수 있는지 물어봤죠.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행동이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저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론이라며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에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특별한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아저씨가 선물해준 스케치북에 제 인생의 여정을 그려나갔어요. 미국의 해변에서 시작해 아빠와의 추억,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모습까지 붓이 종이 위를 움직일 때마다 마음속 감정들이 물감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은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죠. 물감 냄새 가득한 미술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할 때면 가끔 아저씨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더 이상 그런 작은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죠. 아저씨는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어요. 이제서야 그의 배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 날 엄마와 아저씨가 함께 왔어요. 제 작품 앞에 서서 아저씨는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놀랍다며 제 마음이 그대로 보인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뭉클했어요. 누군가가 제 그림을 통해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느낌. 그건 정말 특별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제 작품이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준다고 했을 때 수줍으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훌륭하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마음을 진심으로 그림에 담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기뻤죠. 무엇보다 지훈이 제 작품을 이해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이번 주말에 가족 사진 한 장 찍을 것을 제안했어요. 몇 달 전이었다면 단호히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지훈의 눈빛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우리는 공원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오후, 벚꽃잎들이 살랑살랑 떨어지는 나무 아래 섰습니다. 사진작가가 삼각대를 설치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했어요. 셋, 둘, 하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갑자기 아저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운데 앉으라고, 아빠라고 불렀죠.
그 순간 아저씨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고 엄마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저씨는 천천히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죠. 사진을 찍고 난 후 아저씨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괜찮은지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두 아빠가 있을 거라고, 한 분은 하늘에, 한 분은 이곳에 계신다고요. 그 말에 아저씨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심으로요. 아픔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하프 혼혈인 것처럼 제 마음도 두 개의 사랑을 품을 수 있다는 걸요.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빠가 저를,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제 삶이고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두 가족 사이에서 저는 더 이상 찢어진 존재가 아니라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천천히 한 획 한 획 저는 제 삶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이제 더 다양한 색들이 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얼음붙은 제 마음을 녹여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슬픈 현실을 벗어나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한국의 지훈 아저씨를 만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에바님의 한국 생활의 소소한 일상을 보내주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한국 생활에 응원을 보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